네, Merging Vision Foundation 모델을 주제로 금일 논문 리뷰 세미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먼저 오늘 발표의 핵심 키워드인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중 대표적인 예시인 클립과 샘을 그대로 융합한 첫 번째 논문인 샘 클립과 그리고 그 둘의 프레임워크를 적절히 연결한 두 번째 논문 클립샘에 대해 소개드리는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논문을 소개하기 앞서서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사전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하면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범용 모델입니다. 네, 텍스트에서는 대표적으로 벌트나 GPT가 있고 그리고 비전에서는 오늘 주로 다뤄볼 클립과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이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먼저 클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있는 이미지마다 달려있는 자연어 문장을 그대로 슈퍼비전으로 활용하도록 학습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억 장의 이미지, 자연어, 텍스트상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게 되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두 모달리티의 얼라이먼트를 학습하게 되고 그 결과 글로벌 시멘틱 컨시스턴시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그먼트 애니띵, 즉 샘은 이미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포인트, 박스, 텍스트 등을 프롬프트로 이미지와 함께 입력받아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 과정은 총 1100만 장의 이미지와 이에 대한 11억 개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구축하여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적절한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제로샷 세그멘테이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면 클립은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어떤 전역적 의미를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픽셀 수준의 세밀한 분할이나 로컬 어노말리를 정밀히 탐지하는 데 약합니다. 따라서 디텍션 및 클래시피케이션에는 강한 성능을 보이지만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샘은 객체의 로컬 바운더리나 세부 사항을 잘 포착하지만 어떤 클래스나 의미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수 분할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절한 프롬프트가 함께 주어지지 못하면 매우 부정확한 마스크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들의 장점만 활용해서 병합해보자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논문인 샘 클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립스 2023 그리고 CBPR 2024 각 워크숍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해서 클립이나 샘 등의 별도 모델을 유지 및 배포하는 것이 메모리나 실행 시간 측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게 되고 특히 엣지 디바이스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멀티태스크 러닝은 대규모 사전학습 데이터와 막대한 계산 자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예시로 아까 전에 봤던 샘만 해도 학습을 할 때 총 1100만 장의 이미지와 그에 대응하는 11억 개의 마스크가 필요하게 됐었죠. 네, 그리고 추가로 기존 모델 병합 기법은 어떤 추가적인 학습 없이 태스크별 모델을 어떤 나이브한 방식으로 결합을 해보려 하지만 이는 성능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특히 클립이나 샘을 병합할 때는 기존의 능력을 잇는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continual learning 그리고 knowledge distillation을 통해서 소량의 데이터를 리플레이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두 모델 능력이 잃지 않으면서 어떠한 단일 모델로 병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태스크인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의 제로샷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컨트리뷰션을 주장하게 됩니다. 네, 자세한 방법은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는 억실러리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로부터 이 베이스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로 forgetting을 최소화하면서 널리지 트랜스퍼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보조 VFM을 클립으로 그리고 베이직 VFM을 샘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전 인코더들을 하나의 백본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티뉴얼 러닝 셋업을 가져가게 되는데 기존의 클립과 샘을 학습하는 데 사용되었던 각각의 대용량 셋에서 제한된 일부에는 접근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일부를 샘플링해서 데이터 클립과 데이터 샘을 구성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리플레이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학습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베이직 VFM인 샘은 이미지 인코더와 프롬프트 인코더를 가지고
옥실러리 VFM인 클립은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가집니다. 이제 저희가 알아볼 이 샘 클립의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이미지 백본인 샘 클립 인코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샘의 이미지 인코더 값으로 초기화가 되고 이후에는 샘의 마스크 디코더랑 랜덤 가중치로 초기화되는 이 경량화된 헤드를 의미하는 각 헤드 클립과 헤드 샘에 대해서 이 저희의 백본 인코더는 함께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클립의 디스틸레이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수식대로 먼저 클립 데이터를 이 티처 모델인 오리지널 클립 인코더에 입력을 해서 인코딩된 값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의 스튜던트 모델, 즉 그 샘의 이미지 인코더로 초기화되는 이 샘 클립의 인코더에도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헤드 클립을 거치고 스페셜 풀링을 거친 후에 이 두 개를 곱해서 1을 뺀 값을 로스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샘플에 대해서 평균을 취한 값을 전체 로스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과정을 그대로 수행하게 되면은 샘에다가 클립의 의미적 능력을 주입시키기는 하지만 샘의 기존 능력을 잊게 되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두 단계로 설정이 됩니다. 가장 먼저 헤드 프로빙 단계부터 걸치게 되는데 이는 방금 보았던 로스 클립, 클립 로스를 계산하는 과정과 똑같지만 대신에 이 샘 클립의 인코더를 동결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랜덤 초기화된 클립 헤드의 어떤 합리적인 값을 먼저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다음 단계인 멀티태스크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과정에서 샘 클립의 인코더의 동결을 해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립 로스와 샘 로스 각각에 대해서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클립 디스틸레이션은 방금 전에 살펴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학습이 되고요. 그리고 샘의 셀프 디스틸레이션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샘의 데이터 샘플 X에 대해서 저희의 티처 모델인 인코더 샘과 마스크 디코더 샘을 거쳐서 얻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G를 얻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는 저희가 학습시킬 이 샘 클립에서 프롬프트 인코더와 샘 클립 인코더에 넣어서 인코딩된 값을 얻은 후에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샘의 디코더에서 초기화됐던 헤드 샘에 넣어서 또 이렇게 예측된 마스크를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결과를 포컬 로스와 다이스 로스의 결합인 로스 FD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학습 과정을 다시 요약해보자면은 클립 데이터의 일부 샘플을 활용해서 샘 클립의 인코더는 동결을 한 후에 클립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클립 헤드를 학습시킵니다. 여기까지가 헤드 프로빙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면은 샘 클립의 인코더 동결을 해제하고 클립 로스와 샘 로스를 각각 클립 데이터와 샘 데이터를 입력으로 해서 그 두 가지 선형 결합인 토탈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각 헤드와 샘 클립 인코더를 함께 학습시키도록 합니다. 이제 구현 세부 사항입니다. 모델 아키텍처는 샘의 VITP 16 버전을 베이스 아키텍처로 설정을 하되 클립을 위해서 이 3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스를 포함하는 가벼운 클립 헤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클립 헤드로부터 얻은 패치 토큰은 맥스 풀링을 거쳐서 이미지 레벨의 임베딩을 생성하게 되고 이는 오리지널 클립처럼 텍스트 임베딩과 정렬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 구축은 먼저 클립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합쳐서 총 4060만 장의 레이블이 없는 이미지로 구성된 이 클립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샘의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의 5.7%만을 샘플링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은 그 중에서 1%를 랜덤으로 선택하였고 그렇게 해서 총 4080만 장의 이미지로 구성된 트레인 셋을 구축하게 됩니다. 학습 방식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인 헤드 프로빙 단계에서는 백본을 동결한 후에 클립 데이터로 20에폭 동안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티처 모델인 클립은 데이터 컴프 1B로 학습된 오픈 클립 VIT 라지 14 모델이 되고요. 이제 헤드 프로빙이 끝난 후 멀티태스크 디스틸레이션 때는 백본을 다시 언프리징한 후에 두 헤드의 조인트 파인 튜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두 로스의 비율은 1대10으로 설정을 하고 샘의 티처 모델은 기존 샘 VIT-B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졸루션 어댑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두 단계의 학습을 거친 후에 샘 클립은 이제 클립 헤드를 통해서 224, 336,
448 픽셀 사이즈에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샘 헤드를 통해서 1024 픽셀에서 세그멘테이션 인퍼런스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단일 인풋을 받아서 두 가지 태스크를 모두 수행을 하고 싶을 때 같은 이미지를 서로 다른 해상도로 변환을 해서 각 인코더에 두 번 입력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샘 클립의 인코더를 동결한 후에 1024 픽셀 이미지를 입력해서 클립 헤드만 3에폭 동안 추가로 파인 튜닝한 것이 바로 레솔루션 어댑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즉 헤드 프로빙을 3에폭 동안 추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기존 클립의 능력을 잊지 않고 잘 전달받았는지에 대한 이 제로샷 분류와 이 제로샷 이미지 검색, 텍스트 투 이미지 검색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이 여러 가지 프리트레인드 클립 모델들과 비교해서 정확도는 유사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미지 검색 태스크에서도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본 연구의 결합 방식이 클립의 기존 제로샷 퍼포먼스를 잘 이어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샘 관련 태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제로샷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오리지널 샘처럼 VIT DET 모델로 바운딩 박스를 얻은 후에 이를 프롬프트로 활용해서 결과를 얻도록 실험을 똑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코코와 엘비스에 대해서 오리지널 샘과 어느 정도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점은 샘의 기존 능력에 대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로샷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프롬프트는 텍스트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 방식은 클립 헤드로만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5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자분들은 샘의 강점과 클립의 강점을 결합하게 된다면 다양한 후속 비전 태스크에서의 활용이 향상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샘, 그리고 클립, 그리고 샘 클립에 대해서 이미지 백본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리니어, 딥레프 E3, PSP넷 이렇게 세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헤드만 학습을 시키는 헤드 프로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클립샘은 다양한 헤드 구조와 데이터셋에서 샘과 클립을 모두 능가를 하였고, 이러한 점은 샘 클립이 이러한 표현을 잘 학습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샘 클립이 샘과 클립 헤드를 모두 갖춘 멀티태스크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두 헤드를 간단히 조합해서 이 제로샷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퍼포먼스를 더 증가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방식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클립 헤드와 텍스트 프롬프트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 후에 이를 또다시 헤드샘의 프롬프트로 활용해서 그 결과를 정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클립 헤드로 예측했던 결과에 민 IOU보다 무려 5.4%나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샘 클립은 기존의 클립, 샘의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제로샷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소개드릴 두 번째 논문은 앞선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클립과 샘을 융합한 클립샘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초 뉴로 컴퓨팅에 업색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의 모티베이션은 앞선 샘 클립과는 좀 다르게 두 모델의 결합을 통해서 제로샷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좀 더 잘 수행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앞선 논문에서도 많이 언급하였지만 클립 기반의 방법은 이 글로벌 시멘틱 컨시스턴시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파인 그레인드 세그멘테이션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이런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 상황에서는 이러한 특징은 그다지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네, 반면 샘 기반 접근법은 어떤 점이나 박스 등의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뛰어난 파인 그레인드 세그멘테이션 능력을 보여주게 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적절한 프롬프트가 주어진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또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는 이상 영역을 정확히 묘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UMCI 그리고 MMR 이렇게 두 가지 모듈을 추가하고 두 모델을 연결하고자 하였다라는 점이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방법론은 마찬가지로 클립과 샘의 콜라보레이션이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일단 먼저 클립을 사용해서 러프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이 샘의 프롬프트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 클립을 위한 디스크리션 텍스트 프롬프트는 템플릿, 스테이트 월드, 클래스 네임즈로 구성을 하고, 이 스테이트 월드 부분에 퍼펙트, 데미지 등으로 나뉘어서 정상, 비정상을 설명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처음에 이
템플릿 레벨에 포토 오브 원 이 예시로 올 수 있고, 그리고 스테이트 레벨에 뭐 어노멀리 예시로 데미지드 오고,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스에 보틀이 오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조합해서 포토 오브 원 데미지드 보틀, 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샘플의 카테고리는 알고 있다고 가정이 되고, 이렇게 세 요소들의 조합을 해서 설명 문장을 얻은 다음에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에 들어가서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정상 객체를 설명하는 N1개와 이상 객체를 설명하는 N2개의 피처를 각각 평균을 내서 연결해서 이 L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클립에 이미지 인코더에 입력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총 24개의 VIT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6개의 레이어마다 패치 토큰 P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미리 추출했던 이 L과 함께 이 각각이 UMCI 모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이 UMCI 모듈을 자세히 볼 텐데, 이는 크게 스트립 패스랑 스케일 패스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스트립 패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풋인 L의 정렬한 P햇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값에 대해서 두 개의 스트립 패스를 각각 지나게 됩니다. 네, 하나는 H by 1 크기의 에버리지 풀링을 거쳐서 컬럼 레벨 피처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1 by W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로우 레벨의 피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컨볼루션을 거쳐서 이 V1과 V2를 얻게 됩니다. 네, 이렇게 얻은 각 V와 L을 이 스트립 패스 블럭에 집어넣어서 각 픽셀이 정상 또는 비정상 언어 피처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이 두 단계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거치는 이 첫 번째 어텐션은 각각의 랭귀지 피처와 연관된 비주얼 피처를 잘 포착하도록 디자인이 되고요. 그 이후에 GRU를 통해서 이 학습된 비주얼 피처와 오리지널 랭귀지 피처를 병합을 해서 어떤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풍부한 랭귀지 피처를 얻게 됩니다. 네, 이렇게 얻은 새로운 랭귀지 피처랑 그리고 원본 비주얼 랭귀지 피처를 각각 KQV로 하는 어텐션 계산을 통해서 이 효과적으로 피처를 집계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처음 V를 더해주는 레지듀얼 메소드를 적용해서 M을 얻게 됩니다. 네, 이렇게 얻은 로우 레벨, 컬럼 레벨 각각에 대한 M을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해서 각각의 오리지널 스케일에 맞춰준 다음에 둘을 더해서 이 M, 로우 컬럼을 얻게 되는 것이 스트립 패스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스케일 패스도 마찬가지로 인풋 L과 P를 받아서 이렇게 차원 정렬한 P 햇을 얻게 되고, 이번에는 두 개의 커널 사이즈 S1과 S2, 네, 각각의 크기로 또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서 에버리지 풀링을 거쳐서 이제 이번엔 다른 크기의 비주얼 피처스 V3와 V4를 얻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L과 함께 스케일 패스 블럭에 집어넣어서 내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네, 유사하게 스케일 패스도 각 인풋 V와 L에 대해서 각각 컨브레이어를 거친 후 이 V를 쿼리로 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픽셀의 랭귀지 퍼셉션인 M을 얻게 됩니다. 네, 이후에 또 얘도 스트립 패스처럼 V3, V4 각각에 대해서 각 인풋에 대해서 얻은 M을 똑같은 방식으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여 스케일링을 해준 후에 결합해서 M, G1, G2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G는 글로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트립 패스로 얻은 M 로우 컬럼과 스케일 패스로 얻은 M, G1, G2를 컨캣 할 건데, 네, 추가로 지금 여기 확대한 그림에서는 잘렸지만 이 자세한 그림에서 보이죠? 네, 추가로 이 P햇의 레지듀얼 커넥션도 같이 컨캣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총 3가지를 컨캣해서 최종으로 이상 구역에 대한 러프 세그멘테이션인 S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스테이지 4개, UMCI 4개 각각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를 최종으로 평균 내서 이제 최종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5를 얻게 되는 것이 이 UMCI 모듈의 최종 출력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클립 기반의 UMCI 모듈을 통해서 러프 세그멘테이션인 5를 얻었죠. 네, 이제 이 5를 가지고 적절한 스레시홀드에 따라 바이너라이제이션 작업을 수행해서 이렇게 마스크화를 시켜줄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세미 프롬프트를 생성하기 위한 포인트 집합 SP와 그리고 박스 프롬프트 집합 SB를 얻게 되고요. 네, 둘의 합집합 모두를 프롬프트로 사용해서 셈에 입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들과 마지막으로 이 5를 함께 더해서 평균 낸 것이 최종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학습에 사용된 로스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클래스 불균형의 문제를
많이 다룰 때 사용하는 포컬 로스와 다이스 로스의 선형 결합을 전체 로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방식은 아까 앞서 보았던 샘 클립과도 같은 방식의 로스 설정이고요.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상 영역이 전체 이미지에서 극히 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세팅입니다. 데이터셋은 산업용 이산탄지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MVTech AD와 B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MTD, KSDD2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는 같은 태스크에서 흔히 사용되는 AUROC, Average Precision, F1 Max, PRO를 사용하였고, 클립의 이미지 인코더는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사전 학습된 VIT 라지 14, 336 클립 인코더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피처의 차원은 768로 설정되었습니다. 제로샷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의 벤치마크인 MVTech AD와 이 B사에서 다양한 매트릭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클립샘이 기타 클립 베이스드, 샘 베이스드 모델들과 비교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데이터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를 수행했을 때 이 제로샷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 소타인 이 세그멘트 애니 어노멀리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노멀리를 매우 작은 부분만 이렇게 탐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심한 경우는 아예 탐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클립샘은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했을 때 아주 유사하게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잘 수행한 샘플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각 요소들의 중요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핵심으로 도입한 이 UMCI 모듈과 MMR 모듈에 대해서 케이스를 더 세분화해서 쪼갰을 때 뭐 예를 들어서 UMCI 모듈에서 스트립 패스만 쓴다거나 아니면 스케일 패스만 쓴다거나 뭐 혹은 스트립 패스에서 이 로우 레벨만 쓴다거나 아니면 컬럼 레벨만 쓴다거나 이 각각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다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모듈의 추가에 따른 성능 향상이 각각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 대한 어블레이션을 수행을 하였는데 이 컨볼루션 출력 결과인 히든 레이어 디멘션은 384차원일 때 그리고 스케일 패스의 에버리지 플린 커널 사이즈는 각각 3과 9일 때 그리고 MMR 모듈에서 바이너라이제이션에 쓰이는 스레시홀드는 0.47로 설정하고 그리고 스테이지는 총 4로 나눴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각 스테이지별로 UMCI는 각각 따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스테이지로 나누면 오히려 학습 파라미터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서로 다른 뎁스의 피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된다 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산업 분야에서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할 때 요구되는 이런 모델 효율성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클립샘에서 샘을 제거하면 이 에이프릴 겐과 비슷한 계산 효율성을 보이면서도 큰 정확도 향상을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샘을 다시 추가하여도 세그멘트 애니 어노멀리 플러스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0.5% 정도의 추가적인 정확도 향상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글 오브젝트 카테고리와 다양한 이상 유형을 포함하는 MTD와 KSDD2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클립샘은 이 두 가지 나머지 소타 모델들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데이터셋에 대한 정성적 평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그먼트 애니 어노멀리는 이 네 번째 샘플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포착을 못하고 있죠. GT에 비해서 거의 포착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에이프리겐도 어느 정도 잘 포착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런 폴스 포지티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클립샘은 되게 깔끔하게 어노멀리를 그라운드 트러스랑 비교해서 잘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논문의 컨트리뷰션과 한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인 샘 클립은 클립과 샘을 각각의 기존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의 멀티태스크 모델로 병합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이러한 병합 과정에서 컨티뉴얼 러닝을 위해 사전학습 데이터 일부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논문인 클립샘은 클립과 샘을 이번에는 투 스테이지 프레임워크로 통합을 해서 이 클립의 러프 세그멘테이션과 샘의 파인 그레인드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향상하였다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상 패턴에서는 여전히 프롬프트 생성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논문 소개드리면서 세미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